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으로의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작년부터 백내장 실손보험금이 부지급 사례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다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하나하나 법리적인 부분과 요 현황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컨텐츠 이렇습니다. 백내장하고 실손보험이 관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의료 자문도 하나의 쟁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의료 자문을 넘어서서 입원 치료인가 통원 치료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 관련한 그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 쟁점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내장 실손보험 무슨 관계일까요? 일단 백내장부터 뭔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백내장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화 질환입니다. 만 40만 넘어도 그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걸리고, 쉽게 말해서 백내장이라는 게 흰머리에 빗대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발의 노인도 흰머리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새치가 많은 사람도 흰머리가 있다고 하죠. 백내장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들면 새치 생기지 않습니까? 흰머리 생기고. 근데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의 차이가 있겠죠. 백내장은 쉽게 말해서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겁니다. 혼탁해져가지고 뿌옇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질환인데, 카메라로 설명을 하면 렌즈예요. 렌즈 없으면 카메라로 그 촬영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중요한 기관인데, 이 렌즈가 망원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 들면 먼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렌즈를 갈아 껴야 되는 겁니다. 그 갈아 끼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인 거고요. 그럼 백내장이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냐? 수술은 이렇게 합니다. 예, 절개해가지고 수정체를 깨부시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인공 수정체가 없으면 눈을 못 보겠죠. 수정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단초점으로 넣냐, 다초점으로 넣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다초점 안경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노안이 와가지고. 근데 백내장이 증상이기도 한데, 노안이 오면 잘 안 보입니다. 가까운 게 안 보여서 다초점 렌즈를 끼는데, 눈도 똑같습니다. 단초점으로 하면 그냥 그 렌즈만 갈아 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카메라에서 망원 렌즈 있죠? 망원 렌즈가 헐어가지고 그걸 새 걸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게 단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백내장 수술입니다. 그럼 여전히 가까운 건 안 보이고 그냥 보이겠죠. 근데 국민들은 더 나은 치료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원하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제도도 함께 봐야 돼요. 아까 조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짜 잘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그 보전이 되는 치료를 급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가 아닌 건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는 좀 어드밴스드된, 좀 발전된 신의료 기술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비급여인데, 나라 국가 재정상 이걸 다 급여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하기는 너무 좀 재정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남겨둔 겁니다. 근데 그 비급여가 임의비급여랑 법정비급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정비급여라 그러는데요. 인정비급여가 법정비급여인데, 실손보험사들은 이 법정비급여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상품을 다 내놨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100%, 90%, 80% 이렇게 보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은 나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동네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만 받는, 진료받는 걸 원하지 않고 내 몸이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은 거의 신체 기관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고, 내 눈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가 늘어나겠죠. 비급여 지급액이. 그 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하는 게 늘어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쟁점이 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데,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수가제가 뭐냐? 요거는 행위수가제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흔히 가서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뭐뭐뭐뭐 했으니까
치료비를 따로 받죠, 진료비를. 근데 포괄수가제는 하나로 묶어서 받습니다. 뭘 하든 어떤 치료를 받았든 백내장 수술을 하면 가격은 똑같아요. 뭐 25만 원 이렇게 내면 돼요, 국민 입장에서는. 근데 요건 나라에서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입원 치료라고 보장을 해줬어요. 포괄수가제는 즉 입원 치료입니다. 또 여기서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인 거예요. 근데 이번 여기서 이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찬찬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급여예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입원 치료로서 급여인데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 때는 비급여입니다. 이거는 인정비급여라서 법정비급여라서 실손보험사들이 이거를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보험 계약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찬찬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료 자문하고 입원 통원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럼 의료 자문이 뭐냐? 의료 자문은 보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보험 사고가 뭐냐? 보험 사고는 내가 병을 진단받으면 보험 사고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치의가 차트에 병을 진단을 하면 그게 보험 사고가 됩니다. 그 병이 걸리면 난 치료를 받죠. 그럼 치료비를 내고 실손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 구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백내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과연 차트에 백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백내장이냐라는 거죠.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백내장이 있더라도 단계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인지 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자문이 뭐냐? 결국 차트 보내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백내장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진단이 백내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혹은 작년에 있었던 일은 백내장이 초기면 못 주겠다. 중기라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의료 자문의 이슈고 다음으로 가서는 이제 입원 치료, 통원 치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그랬죠. 포괄수가제는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사실 이 보건복지부나 다른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기관들도 이건 다 입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포괄수가제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백내장은 입원입니다. 라고 홈페이지까지 탑재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납병동 입원이 6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이건 입원으로 간주해서 입원 치료비가 나갑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입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다. 나라에서도 입원인 줄 알고 의료기관도 알고 보험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입원 한도는 5천만 원이에요. 실손보험사. 보통 5천만 원 정도 되고 통원 한도는 통상 한 2,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백내장이 다 입원이니까 5천만 원 한도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백내장은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다. 20만 원, 30만 원만 지급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그럼 그 흐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의료자문부터 봐야 돼요. 의료자문. 의료자문 다른 보험사고에서도 의료자문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뭐 암이나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뭐 전립선이라든지 뭐 이런 질환에 관해서 의료자문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자문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피보험자 입장에서요. 자, 그림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조문, 뭐 법조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너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재미가 없는데 제가 원래 재미있는 사람인데 다들 무거우신 분위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보험자죠. 국민이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구조죠. 보험사는 이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수일 이내에 요거를 심사를 해갖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요걸 지급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손해사정사가 뭐 사고도 조사하고 병원도 뭐 현지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 총 책임을 손해사정사가 결정을 합니다. 네.
요게 기본 구조예요. 보험 청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자, 의료 자문에 놓고 볼게요.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아까 선임한다고 했죠. 손해사정사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베이 손해사정사, 그리고 자회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독립 손해사정사가 있는데 전국에 한 600개 정도의 그 손해사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손 보험사들이 각자 자기 자회사인 손해사정사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내 거예요. 네, 모회사 자회사가 그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이면 현대해상이 갖고 있는 자회사 손해사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서베이 손해사정사는 1년마다 보험사랑 계약을 하는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보험사는 이 보험 사고가 불분명할 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데 누구를 선임하겠습니까? 이 서베이 손해사정사나 주로 자회사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해요. 독립 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들이 보통 이렇게 맡기는 그런 손해사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자회사인 손해사정사는 당연히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보험사하고 피보험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보험 분쟁은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축구로 치면은 축구 경기 한일전을 한다고 해보죠. 한일전을 하면 심판이 다른 나라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편파적인 그런 손해사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회사 손해사정사들이 병원에 의료 자문을 의뢰해서 손해사정사가 병원으로부터 의료 자문 회신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아까 의료 자문이라는 게 보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험 사고라는 건 백내장에 있어서는 백내장 진단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보험 사고인데, 그럼 백내장 진단이 적정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의료적으로 백내장 진단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세극등 현미경입니다. 뭐 다른 OCT라든지 뭐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수정체를 관찰해서 주치의가 그 수정체의 정도를 빛을 비춰가면서 세극등 현미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각도를 달리해가면서 봤을 때 수정체가 뿌였네, 뭐 좀 초록색이네, 뭐 딱딱하네, 이걸 진단을 해서 백내장 진단을 내리는데, 그럼 본 사람이 제일 정확하겠죠. 근데 요 다음에 있는 게 보험사들은 그러면 난 그거 못 믿겠다. 차트에 백내장이라고 진단돼 있는데 그럼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한번 찍어봐라. 사진을 찍어놓은 걸 가지고 나도 판단을 하겠다 해서 요 의료 자문이 시작된 겁니다.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백내장 진단을 위한 세극등 현미경 사진이 의무화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DB도 그렇고 이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의무화했습니다. 피보험자로 하여금, 환자로 하여금 다 이 사진을 제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의료 자문을 다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 자문이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자문의가 누군지 불분명합니다. 자문의가 누군지 불분명하다는 거는 작년 상반기에 받았던 의료 자문 회신을 보면 병원까지만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거 다 뭐 여러 가지 그 샘플이 있는데 대학병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뭐 상급 종합병원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뭐 의사가 더 좀 전문의가 했으니까 더 정확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도장이 없어요. 누가 자문을 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의사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환자의 개인정보입니다. 의료정보를 병원에 보내는데, 제3의료기관에 보내는데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문의가 누군지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쉽게 말해서 저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법무법인 도장도 안 찍고 제 변호사 도장도 안 찍고 이 검토 회신서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그냥 장의일 이름 써서, 변호사 장의일 이름 써서 나가면 그냥 편지예요. 편지에 지나지 않고 공신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자문 회신을 받았는데 병원 이름만 덩그러니 있고 누가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정식으로 의뢰를 받았다면 도장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외로 이렇게 받았다면 도장을 찍을 수 없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계속 의문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험사가 직접 자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 요 구조가 된다 그랬죠. 요 그 병원하고 손해사정사가 의료 자문을 의뢰하면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지급 또는 부지급을 결정을 합니다.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의료 자문 회신을 보험사가 받아요. 보험사가 직접 받아요. 병원이 보험사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좀 구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의료 자문이 필요하냐, 공신력이 있냐, 실효성이 있냐, 이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자, 의료 자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백내장 진단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거는 세극등 현미경으로 판단을 합니다. 세극등 현미경은 이렇게 그 주치의가 세극등 현미경에 환자 눈에 빛을 비춰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이거 못 믿겠다, 사진을 찍어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근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각도가 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진은 딱 그 순간밖에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백내장을 진단할 때 의사들이 빛을 이렇게 굴려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합니다.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얀지, 뒤에가 하얀지, 앞에가 하얀지 이런 거를 각도를 달리해가면서 보는데 사진은 그 사진 한 장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은 해상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모니터, 고화질 모니터가 좀 높겠죠. 그리고 프린터겠죠. 보험사가 보는 건 칼라 프린트한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라 프린트한 사진을 가지고 대학병원 전문의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내장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정말 의사 한 10명을 두고 한 사람의 백내장 환자를 진단한다 그래도 그 정도는 다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땐 3단계일 수도 있고 4단계일 수도 있어요. 백내장 진단의 정도는 LOCS 시스템이라는 그 단계를 보는 단계가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진단을 하는데 보험사는 쉽게 말해서 중기까지는 못 주고 말기에 가까운 중말기만 주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극등 현미경을 보고 백내장 진행 정도에 따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부산 서부지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가 정확하냐 요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이가 그 주치의죠. 직접 본 사람이 직접 빛을 비춰서 현미경을 통해서 육안상으로 확인하는 게 골든 스탠다드다, 제일 정확하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이런 백내장 관련 소송을 하지만 재판에 가보면 판사님들도 의문을 제기해요. 아니 차트에 백내장이라고 돼 있는데 보험사는 뭘 근거로 보험이 백내장이 아니라고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내장이 아닌 걸 백내장이라고 했다는 건 보험 사기예요. 아닌 걸 있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료 자문의 문제점인데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료 자문을 이제 안 해요. 작년 상반기 때 다 의료 자문을 했어요. 의료 자문을 해서 백내장인지 아닌지 보자. 백내장도 초기 중기면 못 주겠다. 3단계도 못 주겠다. 4단계 정도는 돼야지 주겠다라고 보험사가 했었는데 그래서 다 의료 자문을 시행하다가 의료 자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미지급 상태로 계속 보류를 합니다. 지급 보류를 하고 동의해서 대학병원 회신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요거는 뭐 백내장 초기인 것 같다. 유무를 잘 판단할 수 없는데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3단계 정도 된다라고 하면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내장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근데 신기한 게도 보험사는 2022년 하반기에 6월 이후에요. 이제 의료 자문 하지 않아요. 백내장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질 않아요. 백내장은 맞다고 다 인정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통원 한도로 지급을 해요. 백내장은 맞는데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야. 그래서 통원 한도로 20만 원, 3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이 백내장 사태가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나와요. 입원이냐 통원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입원 한도는 5천만 원 정도 되고 통원 한도는 2, 30만 원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이거를 백내장을 인정을 원래는 안 했었는데 이제는 백내장을 인정을 해버리고 그냥 백내장은 통원 치료니까 20만 원, 30만 원 지급하고 종결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자, 요거는 또 포괄수가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의 그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딱 나와 있어요.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고 입원 치료다. 6시간 아니어도 입원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이퀄 입원 치료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게 포괄수가제는 왜 해놨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군에 대해서 나라가 보장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든 똑같은 그 가격으로 받게 해서 의료기관이 딱 평균적인 치료를 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입원을 보장해서 수가를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 1월에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죠. 2심 판결입니다. 환자 한 명하고 현대해상 간의 소송이었고 보험사 측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이 선임이 됐습니다. 1대1 소송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 뭐 요거는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뭐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백내장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긴 하는데 포괄수가제에서 말하는 입원 치료라는 것과 보험 계약에서 약관에서 말하는 입원 치료의 입원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입원이라고 보려면 납병동 입원에 준해서 6시간 정도의 입원을 해야지 입원이다.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어야 된다. 입원의 실질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요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일단 고등법원에서 2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환자도 상고를 하고 보험사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어요. 2심 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보험사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백내장은 다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입원은 따져봐야 된다. 입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를 대법원에서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맞네라고 해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했는데 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법리적으로도 이게 좀 중요한데 대법원은 4개월 동안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가 되면 4개월 동안 이게 심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건을 검토를 해서 심리를 열지 안 열지를 결정하는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원심이 맞다, 2심이 한 말이 맞다라고 해서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문에 어떻게 나오냐? 심리불속행 기각 7자 나옵니다. 주문에. 그리고 이유에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이에요. 대법원 판결의 99.9%는 거의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법원의 사건이 뭐 몇십만 건씩 있어요. 정말 많아요. 사람들은 다 삼세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유를 판시를 하진 않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뭐가 그럼 의미가 있냐?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소송이 1대1 소송이라 그랬죠. 1대1 소송인데 1대1 소송이 어딘가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면 이게 타당할까요? 안 타당할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판력이라는 거는 판결의 주문에 생깁니다. 뭐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해라 생기고 그 이후에는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법리는 대법원에서 이게 판단을 했을 때 이유에 딱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백내장의 입원은 좀 잘 살펴봐야지 그냥 다 입원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다 따르는 판결이 됩니다. 근데 실무상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왔다, 그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하급심 판사님들이 참조를 해요. 특히나 이제 서울고등법원 2심 판사님들은 요거를 따릅니다. 모범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렇게 좀 비슷하게 판단을 했었네. 내가 근데 이거 반대 의견을 내면은 파기환송을 당하겠지 해서 이렇게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저기 1심하고 2심하고는 좀 달라요. 1심에서는 뭐 각급 지방법원의 판사님들은 또 자기 주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따르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는 요 지금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가지고 이제 백내장은 입원이 아니다, 통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기판력의 문제입니다. 항소심 판결의 주문은 뭐 저 판결이 보험금 30만 원 지급해라, 통원 한도로 지급해라라는 거예요. 이유도 설치는 됐죠. 이유에 대한 법리가 있는데 그거를 존중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고 작년에 그 뭐 백내장 수술했던 데 수만 명에 이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급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몇만 명이 될 거고요. 그분들이 다 소송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는 다 가게 될 거예요. 뭐 결과가 1심에서 이기든 지든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은 요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전원 합의체 판결이든 아니면 이번에는 이유에 설치된 판결이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보험사는 이제 백내장은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기 때문에 입원 심사를 해가지고 입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 통원 한도로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보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법을 하는 입장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원은 지금 납병동 입원이라는 법리가 있지만 포괄수가제의 입원이라는 건 정책적인 차원의 입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유관 부서들이 어떠한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냥 만약에 보험사와 피보험자의 분쟁이 요새 있으면 그냥 보험사랑 피보험자랑 잘 알아서 해결하세요라는 회신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 피보험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 기대냐 아니면은 소송을 하냐 법에 기대냐인데 그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입법부에서 이런 이제 행사를 주관한다는 게 결국 이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보험업법이 있고 그 관련 법안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냐에 따라서 또 바뀔 여지가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자문에 있어서는 의료 자문 제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입법적인 그런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